오늘 그 카페에 올려놓은 사주인데 어젯밤에 올렸네요. 득비리제 군비 군겁쟁제 이런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득비리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 재성이 너무 강하니까 비견을 활용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재성을 취한다, 이런 개념을 득비리제라고 하고, 공급쟁제, 수많은 비겁이 요 재성 하나를 두고 다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군겁쟁제는 나쁘다, 득비리제는 좋다, 이런 암시를 갖고 있죠. 근데 웃긴 게 설명이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군겁쟁제는 이 재성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초년부터 계속 발전해서 요 경대원까지 문제가 없다가 요때 사망했다. 그러니까 군겁쟁제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을 모으고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또 득비리제면 요 병 요 세 글자가 힘을 합하여 수많은 금들을 얻으니, 요 병호 요기 시기 30일에서 45세 사이에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요 임진 40살 즈음에 박살이 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득비리제하고 공급쟁제하고 논리가 안 맞거나 뭔가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가 보다, 뭐 득비리제, 공급쟁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게 맞나? 이게 지금 맞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자꾸 의심을 해야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조를 봅시다, 구조를. 자, 이 사주는 여기에 갑이 있어요. 이 사주는 여기에 인이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시간이 흘러서 목을 열매로 바꾼 다음에 금으로 수확합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장사 미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미천이 있으니까 계속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이 사주는 요 세 개와 요 세 개가 열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만해요. 이런 신유, 신경. 근데 이 사주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만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둘이 서로 열심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구조죠. 미천을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요리 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시간을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다? 얘가 이리 가는 과정에 수많은 열기를 품은 금들이 인목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간목은 금들이 얘를 박살내지 않아요. 물론 얘가 너무 말라서 중년에 자살 시도를 했다. 왜냐하면 생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런 자살 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물상으로 발현했죠. 하지만 요 사주처럼 이 인목 생기를 박살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갑이 유술 수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화기들이 개입해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이 신유경이 많으니까 재성이 강해서 득비리제로 화기가 도와주면 이걸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산만한 사주라는 뜻이에요. 산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삶이 불안정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겉으로 보면 득비리제 같다. 아니, 분급장제 같아요. 근데 뭐가 좋죠? 단일해요. 재성을 추구하는 에너지들이 몽땅 이쪽을 향해서 단일해요. 산만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흐름도 바를 뿐더러 요 하나만을 얘들이 힘을 합쳐서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득비리제가 아니라 이건 궁급쟁제예요. 오히려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단일해요. 왜냐? 추구하는 목적물이 단일하기 때문에. 정반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병화는 반드시 많은 금들의 열매를 확장하고 수확해야 되는데, 이 열매들이 저곳에 산만하게 있다고 생각해봐. 삶이 산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오히려 수많은 화기들이 유금 하나를 두고 동일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꿈을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궁급쟁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비리제고, 요거는 득비리제가 아니라 궁급쟁제예요. 선생님, 예문을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 뭔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십신생극론을 버리는 거예요. 구조만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파동을 살핀 거예요. 십신생극으로 보니까 몽땅 이 많은 개수들이 유금을 극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급쟁제가 되는 거고, 또 얘들은 재성이 많다. 이게 산만하다는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많다라고 생각해요. 고로 요것들이 힘을 합쳐서 얘들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론에 빠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화금이 싸우기만 할 뿐 미천이 없어요. 여기에는 명백한 장사 미천이 있고, 그 미천이 유술로 수확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단일합니다. 수많은 화기들이 유일한 하나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얘들은 이것도 세계지, 얘도 서로 막 산만하기 그지없어요. 이건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생각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십신생극론으로 사주를 분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